항공사에서 27년째 여객기를 조종하고 있는 에어버스 330 기장 김동윤입니다. 비행 경력 시간으로 13,000시간 되었네요. 에어라인에서 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요. 그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은 기장에게 있다. 지식과 기술이 완성된 조종사가 완벽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비행기의 사고 사례를 리뷰해야 합니다. 조종사가 사고 사례를 리뷰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 그 비행기에 그날 그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0.000009%입니다) 수치로는 1,100만 명 중에 1명. 로또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럼 또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비행기는 확률적으로 충분히 안전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에어라인 비행의 목표는 100%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뒤에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100% 안전한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면 보통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에어라인 비행도 역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비즈니스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모든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 안전이 가능하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스킬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과 스킬을 관장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에어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승객을 수송하기 시작한 시대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비행기도 그대로, 조종사도 그대로 민항으로 오는 거죠. 근데 거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행사고 계속되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항공안전당국이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전체 사고의 80% 이상이 비행기의 결함이나 아니면 기상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종사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임무 완수를 위해서 역경을 무릅쓰고 비행기가 고장이 나도 또는 악기상이 와도 끝까지 목표를 완수하러 적진으로 가곤 했거든요. 그 조종사들이 민항에 와서도 군에서 하던 대로 목숨을 걸고 비행을 했던 거예요. 즉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FAA, 미 연방항공국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조종사가 사고에 많이 연관되었다. 5가지 위험한 태도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5가지 위험한 태도 중에 첫 번째가 반권위적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상급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사에서 그 비행기를 처음 설계했을 때 제안을 두었던 그 제안치, 즉 제작사의 매뉴얼을 권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비행기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이제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충동적인 태도라고 하는데요. 조종사가 비행 중에서 날씨가 갑자기 바뀌거나 비행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적에 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위험한 두 번째 태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invulnerability라고 하는데요. 다른 비행기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겐 그런 일은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네 번째, 마초. 우리 일반적으로 마초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초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려는 태도.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라는 태도를 마초라고 표현을 해요. 그 조종사 중에 마초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 언행도 극히 절제하고 상당히 젠틀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승무원이나 다른 조종사들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거 기회야.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비행을 하다가 이제 사고로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 캐릭터가 무력감. 좋은 게 좋은 거. 결과가 좋아도 좋은 거고 결과가 나쁘면 어쩔 수 없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이런 다섯 가지 태도가 사고를 발생시켰던 그 조종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각자 조종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성격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지만 본인이 태도는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통제할 수 있거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잖아요. 성격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질이 태도가 되지 않게 조종사 스스로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고 통제하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몸에 3만 개, 4만 개 정도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암세포가 종양으로 발전하기 전에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계속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종양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게 건강한 것, 즉 안전한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신체 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비행도 이와 같습니다. 에어라인에서 안전은 제로 위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위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몸에 암세포가 몇 개 있는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건강검진하면은 얘기해 주죠. 그런데 내 몸에 어떤 암세포가 얼만큼 있는지 전혀 검사하지 않고 있다가 종양으로 발전할까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좀 늦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행에서도 위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 뒤의 과정은 따라올 수도 없는 것이죠. 위험을 인지했다면 그 위험 수준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면 회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제하는 것, 즉 관리하면서 계속 비행을 하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행 중에 이렇게 정난운이 있으면은 이 안에는 번개도 있고 우박도 있고 또 비행기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한 하강기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안으로 비행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행 경로가 사전에 조종사한테 제공이 되면 이 비행 각 구간마다 바람 정보 또는 온도 정보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제공이 되거든요.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230도에서 340도로 110도가 바뀌어요. 아래에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북쪽에서 부는 겁니다.
이런 바람에 들어가기 전에는 터뷸런스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통제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조종사는 미리 좌석 벨트 사인을 켜고 비행기 속도를 줄여서 그대로 통과합니다. 중요한 거는 회피해야 할 위험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것이거든요.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파지티브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생각하는 대로 결과도 그렇게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신에 가깝거든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비행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처음 미국에서 비행을 배울 때 그 비행 교관들이 저희들한테 해준 비행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비행기들이 이제 사고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배울 때마다 교관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비행 안전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 줄 리뷰는 제가 처음 비행 배웠을 때 비행 격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Fly safety doesn't happen by accident. 비행 안전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